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중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아임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급중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목 겨루기 8월 상승률 탑5 현황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률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무려 7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자리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가 잘 지키고 있기는 한데 오늘 유한양의 급등을 봤을 때 순위권 변동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대표 무려 2종목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좋은 종목들 착착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IMBDS 전일 VR가 걸리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4위 자리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DXVX와 더불어서 정태근 이사의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수가 꽤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양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순위권에 많이 올리겠다. 네. 두 종목이나 올라왔어요.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오. 퍼센테이지가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좀 여기서 점핑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나와서 사실 좀 아쉽네요. 코스닥 바이오테크도 곧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들은 많은데 그러니까요. 실수 올라와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종목 겨루기에서 네. 계속해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간 이제 한국가스공사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종목 겨루기도 계속해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종목 겨루기에 나온 종목들이 또 임급종으로 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바로 첫 번째 임급종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이 순위권 더 높여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임급종, 네, 역시 유한양행입니다. 19%의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살짝 상승폭이 주춤해지나 싶었는데 재차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13만 4,400원까지 찍고 있네요. 염정 네. 사장님, 유한양행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승인 초읽기에 들어간다라는 네. 이제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네. 어제 알테오젠이 쐈다가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유한양행이 이제 오늘 쏘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좀 생깁니까? 아니면 역시 유한양행일까요? 일단은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 유한양행 네. 임급종 후보였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FDA 승인에 대한 효과가 나온 첫날이었는데 네. 사실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미친 10만 원대 미친 9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후로 이제 유한양행에 대한 목표 주가의 상향 리포트가 조금씩 나왔고요. 목표 주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대신증권의 13만 4천 원 목표 주가였는데 가장 높은 목표가를 일주일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빠르긴 빨라요, 속도가. 네, 좀 빠르긴 빠르죠. 네. 오늘의 상승분이 사실 좀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따른 부분에서 기존의 다른 리포트들은 다 11만 원대였기 때문에 상향 리포트가 나올 건데 그 사이에 살짝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오늘이 살짝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여기서 뭐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개념에서 매도를 좀 드렸었고요.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금은 더 재매수 관점도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네. 매도이고 일단 유한양행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FDA뿐 아니고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입증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9월 일정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날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레이저 티닙에 대한 단독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9월 13일부터 17일은 유럽 종양학회에서의 생존율 데이터가 추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다. 모두 다 쏠리고 맞아요. 있고 그중에서 유한양행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좀 수익은 좀 챙기면서 비중 축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특징주가 유한양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20%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유한양행 더 갈 수 있는 힘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 속도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일단 여기에선 한번 챙길 건 챙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주춤해졌을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재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수익 실현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만나볼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가운데 오늘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인급종 하이브입니다. 좀 음봉이기는 합니다. 오늘 반등에 있어서도 민희진 어도우 대표 해임은 했는데 사내이사지 프로듀싱 업무는 유지한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은 제한적인데 또 수급은 최근에 괜찮았어요. 바닥에 있을 때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브였던 제한된 부분도 보고 그냥 엔터 전반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어쨌든 뭐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되고 이제 새로운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씨가 완전하게 꺼졌느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먼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계속해서 진입성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나가거나 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회사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라면은 3천억 정도 위약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뉴진스를 좀 놓기도 쉽지 않으니까. 네. 지금 나가려면은 아마 민희진 뉴진스도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위약금이 한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선택지가 안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진행된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내 이사직은 유지를 했어요. 회사가 이제 주주간 계약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이 대표이사직 해임을 했는데 주주간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 유지.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풋옵션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 쪽으로 매수 요청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 유지.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관건인데 이거를 살짝 피해갔어요. 5월 31일 날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이제 찬성 의결 금지 가처분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해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이사직은 유지를 하게 되면서 대표에서만 해임시키는 이 하이브가 우회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민희진이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어쨌든 기자회견도 했던데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분기 때 15개 분기 만에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는 9% 역성장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15%가 넘는 역성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엮기조에 됐던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줘야 그때 가서 엔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이브도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더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좀 업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관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늘 사실 오전에 좀 나왔던 굵직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 SDI와 GM의 합자 이슈였죠. 삼성 SDI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 PL에너지입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이슈에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흐름 좋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가 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 SDI는 그래도 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2차 전지주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공교롭게 지난주에 또 제가 이 종목으로 삼성 SDI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친구 이제. 네, 이제 필에너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제 셀업체 중심으로는 수급의 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는 뭐 포드도 마찬가지로 LG 엔솔과 SK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드가 삼성 SDI의 본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필에너지가 가장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필에너지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2대 주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필에너지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확인했었는데 10% 정도 내외 이 정도로 지금 14%를 지분을 네.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삼성 SDI에 대한 효과 그리고 실제로 노칭 장비에 대한 부분은 삼성 SDI에 좀 공급했다는 이력과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에너지에 대한 또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요. 지난 한 해 매출액의 77%를 이미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 뭐 삼성 SDI뿐 아니고 유럽 시장에도 장비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결론은 또 매도 의견을 또 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분위기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2차 전지가 사실 캐즘의 덫에 걸려서 사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셀업체, 양극재 업체,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 중에서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물론 뭐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붐업이 올라올 경우에 저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셀업체가 먼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최근에 셀업체들의 움직임이 견조하다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비 업체들은 조금 좀 후순위로 될 수밖에 네. 없고요. 지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 8월 초에 급락분을 만회하는 정도로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만회폭을 상당히 많이 메워준 상황인데 이럴 때는 일단은 살짝 가지고 있던 부분을 비중을 쭉 축소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좀 축소하기에는 너무 올라온 게 그렇죠. 올라온 게 없죠. 크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네. 최근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사실 거의 그렇죠. 없으실 손실을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 조금 살짝 줄었다 정도. 사실 네. 살짝 줄었다 정도인데 최근 고민이 사실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많이 빠지는 정보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낙폭과대주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반등 주거든요. 반등이 줄 때 그때 저는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약간 조절을 했다가 다시 가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낙폭을 다 우리가 원금까지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준 종목들은 비중을 살짝 축소했다가 네. 다시 조금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 업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셀업체는 네. 지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섹터의 변화, 순환매가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그래도 다행히 이제 횡보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한 번의 반등을 좀 주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셋업실 중심으로는 보유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금양의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주 대상 유상증자 8천억 원 규모 추진 계획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전해진 이후에 지금 10%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살짝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 안에서 또 금양의 경우에는 유증 이슈가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시간 특징주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인급주까지 살펴볼까요? 역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여기는 실적도 좋았고 실적 발표 직후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때 정말 가파른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 실적 발표 이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52주 신고가를 격신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네. 지금 바이오는 뭐 특별한 뭐 코멘트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SK 바이오팜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국경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2분기 때 헤지펀드하고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를 하게 되고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금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제 약가나 이게 어쨌든 캐치프레이를 걸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 알테오전이 또 시총 1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네.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이 아무래도 이슈다 보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내전증 신약, 세노바데이트 요 같은 경우도 미국 성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아마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죄송합니다. SK 바이오팜의 네. 주가 흐름이 더 강하게 또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봐지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 관련돼 가지고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종목들이 기술 수출 관련돼 가지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도 한번 차트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CDMO 관련돼 가지고 에이프로젠 이런 것도 네.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확인 안 하고 네.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급이. 근데 일단 그 전날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주간이처럼 챙길 건 챙기고 갈 필요 없이 그냥 매수로 쭉 밀고 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도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최근에 장세가 뭐 대형주 주도 장세라기보다는 테마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장세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 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까지 네. 그리고 한두 에이프로젠. A프로젠 다 A로 라임을 맞추셨는데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전반에 그런 훈풍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분석, 대표적인 SK 바이오팜도 매수에 대한 의견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